영호야, 엄마가 너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 왔어. 이거 냉동실에만 넣어놔. 엄마, 저희 지금 공항 가야 해요.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된다고 했잖아요. 해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이번 유럽 여행을 얼마나 기대하시는 줄 아세요? 어머니도 이런 식으로 부담 주지 마시고 혼자서도 잘 지내실 수 있잖아요. 그래, 알겠다. 부담 주려던 건 아니었는데. 해숙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보다 처가 식구가 더 소중한 아들이 되어버렸다는 걸.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해숙의 눈빛이 변하는 그 순간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것을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이고, 또 한 해가 돌아왔네. 경기도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에서 김혜숙은 홀로 추석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올해 72이 된 해숙의 손은 여전히 야무졌지만 송편을 빚는 손놀림 사이사이로 스며드는 쓸쓸함만은 어쩔 수 없었죠. 이 집도 벌써 3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지켜온 보금자리였어요. 부엌 선반 위에는 지난해 추석 사진이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해숙 혼자만 덩그러니 차례상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이면 의뢰하는 의례적인 사진 한 장. 그것마저도 이제는 쓸쓸한 기록이 되어버렸죠. 해숙은 반죽을 치대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명절이 오면 뭐하니 혼자 밥상 차리게 됐는데 27에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 영호를 키워낸 지 벌써 45년. 그때 영호는 겨우 갓난아기였는데 이제는 45의 당당한 가장이 되어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그때는 얼마나 잘 먹었는데. 해숙은 쓴웃음을 지으며 도라지를 묻혔습니다. 어린 영호는 엄마 손맛이 최고야. 라며 밥그릇을 깨끗이 비우곤 했었거든요. 밤늦게 일터에서 돌아온 해숙을 위해 그린 그림을 책상에 놓아두고 어설픈 글씨로 엄마 사랑해요라고 쓴 쪽지를 남겨두던 그 아이는 어디 갔을까요? 해숙은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집 뒤편에 있는 작은 텃밭이 보였어요. 배추며 무며 정성스럽게 가꾼 채소들이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일구던 그 땅에서 아직도 매년 김치를 담글 배추를 기르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이 평생에 걸쳐 조금씩 조금씩 일궈온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해숙은 문득 휴대폰을 들어 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서야 겨우 받은 목소리는 짜증 섞인 톤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아, 그래. 미안하다. 그냥 추석 때 집에 올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엄마, 벌써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도 처가 식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다고요. 장모님이 해외여행을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영호야, 엄마가 음식 좀 해놨는데. 엄마,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 갖다 주시면 안 돼요. 며칠 동안 집을 비우니까 음식이 다 상해버릴 거예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해숙은 한참을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어요. 통화 종료. 겨우 1분도 안 되는 대화였습니다. 여행이라. 해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영호 뒷바라지하느라, 학비 벌느라, 생활비 벌느라. 모든 걸 아들을 위해 쏟아부었던 세월이었죠. 처가 식구들과는 매년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정작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와는
명절조차 함께 보내지 않는 아들이 야속했습니다. 해숙은 차례상에 올릴 과일들을 정성스럽게 닦으며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영우가 고등학생이던 1997년 그 아이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겠다고 했었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취업할래요. 그때 해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절대 안 돼. 엄마는 괜찮으니까 공부해라.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좌판을 벌이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터져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견뎠습니다. 영호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위해서였거든요. 그때는 이 집과 텃밭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최소한 월세 걱정은 없었으니까요. 영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을 때 해숙은 정말 기뻤습니다. 2003년 23세 영호가 대기업에 입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기쁨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라고 말하던 그 아이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영호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생기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정은은 처음부터 해숙을 달갑지 않아 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핵가족으로 살고 싶어요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며느리 정은에게서였어요. 어머니, 추석 연휴 때 저희 집에 음식 갖다 주시려고 하시면 곤란해요. 저희는 출국하니까 받을 사람이 없거든요. 어머니께서 혼자 드시기도 귀찮으시겠지만 간단히 해 드세요. 해숙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갖다 주는 것이 곤란한 일이라니. 며느리에게는 어머니의 정성이 그저 부담스러운 짐에 불과했던 걸까요? 해숙은 부엌 찬장을 열고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집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모든 것을 해숙 명의로 정리해뒀던 것들이었죠. 영호는 아마 이 사실을 정확히 모를 겁니다. 늘 가난한 어머니, 도움이 필요한 어머니라고만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해숙은 서류들을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집과 땅의 시세가 요즘 얼마나 올랐을지 궁금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끔 전화가 와서 매매 의향이 있으시냐고 물어보곤 했거든요. 그래, 이제 정말 알겠어. 해숙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해숙은 완성된 송편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얗고 동그란 송편들이 소반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모습은 아름다웠지만 그것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해숙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웃집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이제라도. 해숙은 중얼거리며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어요. 45년간 아들만을 위해 살아온 삶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추석 전날 아침 해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내내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정은의 차가운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래도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겠다는 생각에 해숙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내 새끼인데. 해숙은 중얼거리며 너비한 이를 붙였습니다. 영호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거든요. 어린 시절 영호는 엄마 이거 맛있어요. 더 줘요. 하며 방긋 웃곤 했었죠. 그 기억을 떠올리며 해숙은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붙였습니다. 부엌 찬장 깊숙한 곳에서 해숙은 낡은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영호가 결혼할 때를 떠올리며 펼쳐본 그 가계부에는
2010년 기록이 빼곡했어요. 분당 아파트 구입비 마이너스 8억 5천만 원 아직도 선명한 글씨였습니다. 그때 해숙은 자신의 적금과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까지 모두 털어서 영호에게 건넸었어요. 영호야, 이거 가져가라. 좋은 데서 신혼살림 꾸려야지. 그때 해숙이 통장을 건네자 영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엄마, 어떻게 이런 큰 돈을 평생 갚을 수가 없어요. 해숙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갚을 게 뭐 있니? 내가 잘 사는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효도야. 하지만 지금 그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지 영호는 모를 거예요. 분당 집값이 이렇게 오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즘 부동산 뉴스를 보면 그 동네 아파트가 15억은 넘는다고 하더군요. 해숙이 8억 5천만 원 들여 사준 집이 말이죠. 오전 10시쯤 해숙은 정갈하게 포장한 음식 보따리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영혼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분당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버스에서 내려 단지를 바라보니 정말 멋있었습니다. 깔끔한 외관에 잘 가꿔진 조경까지. 이런 곳에서 사는 영호가 자랑스러웠어요. 경비실을 지나며 해숙은 경비 아저씨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205 영호 어머니입니다. 경비 아저씨는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오늘 명절이라 음식 갖고 오셨구나.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해숙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경비 아저씨의 따뜻한 말이 오히려 더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정성이라. 정말 그럴까요? 요즘 영호의 모습을 보면 예전 그 아이가 맞나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해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은의 차가운 메시지가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정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야, 해숙이야. 음식 좀 갖다 줄 게 있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문이 열리며 정은이 나타났어요. 얼굴에는 명백히 귀찮다는 표정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메시지 못 보셨어요? 저희 오늘 오후에 출국한다고 했잖아요. 알아. 그래도 추석인데 빈손으로 보낼 수 있나? 이거 영호 좋아하는 너비안이야.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어머니. 정은이 말을 끊었습니다. 정말 곤란해요. 짐도 다 쌌고 택시도 부른 상황인데요. 이런 거 받으면 저희가 어떡해요? 그때 안에서 영호가 나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있었어요. 명품 브랜드 캐리어였습니다. 해숙은 그 캐리어 값만 해도 자신의 한 달 생활비는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왜 오셨어요? 전화로 말씀드렸잖아요. 영호야, 엄마가 너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 왔어. 이거 냉동실에만 넣어놔. 엄마, 진짜 안 된다고요. 영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당장 공항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으세요? 해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말을 안 듣는다고? 45년간 오직 영호만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영호야, 엄마는 그냥. 어머니, 이해 좀 해주세요. 정은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한테는 저희 계획이 있어요. 저희 엄마가 이번 유럽 여행을 얼마나 기대하셨는데요. 어머니도 이런 식으로 부담 주지 마시고 혼자서도 잘 지내실 수 있잖아요. 부담이라는 단어가 해숙의 귀에 꽂혔습니다. 자식에게 음식을 해다 주는 어머니가 부담이었던 걸까요? 그래, 알겠다. 해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담 주려던 건 아니었는데. 해숙은 음식 보따리를 다시 들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이웃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어머, 영우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추석 잘 보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호 씨네는 이번에도 여행 가시는구나. 부럽네요. 저희는 온 가족이 모여서 시댁에 가거든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서요. 영호 씨는 정말 효자라 어머님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겠어요. 이웃 아주머니의 말에 정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네. 저희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이웃 아주머니가 돌아가고 나서 영호가 해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내년에는 꼭 함께 보내드릴게요. 약속해요. 그래, 알겠다. 잘 다녀와라. 해숙은 담담히 말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택시가 오자 서둘러 짐을 옮겼습니다. 정은은 해숙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동안 몸 조심하세요. 저희 여행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해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년에는 꼭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은 말이었거든요. 해숙은 품속에서 핸드폰을 꺼내 영호가 어렸을 때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교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영호의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엄마, 나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던 아이였는데 집에 도착한 해숙은 음식 보따리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너비아니며 나물이며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혼자 먹어야 할 음식이 되어버렸네요. 해숙은 부엌 찬장에서 다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을 펼쳐보니 소유주는 분명히 김해숙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 집과 뒤뜰의 텃밭, 그리고 옆집과의 사이에 있는 작은 땅까지 모든 것이 해숙의 명의였습니다. 부담이라. 해숙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알겠어. 해숙은 서랍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명함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와서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매매 의향이 있으시냐고 물어봤던 그 업체였어요. 그때는 아직 생각 없어요라고 대답했었는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45년간 오직 아들만을 위해 살아왔지만 그 아들에게는 부담 주는 어머니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할 때였습니다. 내일 당장 전화해보자. 해숙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해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혼자서 올리는 차례였지만 조상님들께 드리는 정성만큼은 변함없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무친 나물들과 정갈하게 부친 전들이 상 위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아버지, 영우가 이번에도 못 왔습니다. 해숙은 영정 앞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그 아이가 변했는지 아니면 원래 그랬는데 제가 몰랐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차례를 지내고 나서 해숙은 어제 꺼내둔 부동산 중개업소 명함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빛공 인중개사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벌써 오전 9시가 넘었는데 명절이라 문을 열었을까요? 해숙은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빛공 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전화 주셨던 김혜숙인데요. 아, 김혜숙 어르신. 안녕하세요. 혹시 매매 의향이 생기셨나요? 해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어제 영우와 정은의 차가운 반응을 떠올리니 마음이 굳어졌어요. 네,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서요. 오늘 시간 되시나요? 물론입니다. 명절이지만
저는 사무소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오시면 됩니다. 1시간 후 해숙은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은 50대 중반의 친근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어요. 어르신, 집이 정말 좋은 위치에 있으시네요. 요즘 이런 단독주택에 텃밭까지 있는 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집하고 땅 합쳐서 최소 12억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이 동네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12억이요? 해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네, 서울 근교라 접근성도 좋고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서요. 급하게 파실 필요 없으시면 13억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2억, 13억. 평생 들어본 적 없는 큰 돈이었어요. 그동안 영호에게 8억 5천만 원이나 주면서도 정작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는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르신, 갑자기 집을 파시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가족들과는 상의해 보셨고요. 해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족이라 영호를 말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 영호가 어제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리니 답답했어요. 아들이 있긴 한데 상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집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럼 매물로 내놓으시겠습니까?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사 가실 곳은 정하셨어요? 해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이 집 말고 다른 곳에서 살아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조용한 시골로 가고 싶어요. 텃밭 가꿀 수 있는 곳으로요. 아, 그럼 좋은 곳 몇 군데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요즘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쪽 매물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해숙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12억이라는 돈이면 남은 인생을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누구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하니 이상했어요. 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거든요. 가까이 가보니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해숙이 언니, 어디 갔다 와요? 아까 영우가 와서 찾더라고요. 영우가요? 여행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글쎄요, 급하게 와서는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 묻더니 금방 가버렸어요. 표정이 이상하던데. 해숙은 갑자기 가슴이 뛰었습니다. 영우가 왜 갑자기 왔을까요? 분명히 공항에 가야 한다고 했는데. 집 안으로 들어가니 탁자 위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영호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갑자기 여행이 취소됐어요. 정은이가 몸이 아파서요. 저녁에 다시 올게요. 혹시 어디 가시면 연락 주세요. 해숙은 쪽지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행이 취소됐다고? 그럼 이제라도 함께 추석을 보낼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그렇게 차갑게 대하더니 이제 와서 찾아온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요? 이미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기로 했는데. 해숙은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영호가 오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집을 팔기로 했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무 말 없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집에 있어. 방금 들어왔어. 아, 그래요? 저녁에 갈게요. 정은이랑 같이요. 정은이 아프다며? 아, 네.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 여행을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함께 추석 보내려고요.
해숙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영호의 목소리에 어색함이 느껴졌거든요. 정말 정은이 아픈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래, 알겠다. 그럼 저녁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해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떤 변화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제 예전과는 다를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해숙은 부동산 사장 명함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45년간 오직 아들만을 위해 살았던 김혜숙의 인생에 드디어 변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해숙은 부엌에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호가 온다고 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며칠 뒤면 이 집을 떠날 텐데 마지막 정도는 함께 밥을 먹어도 좋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왔어요. 영호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평소보다 밝은 톤이었습니다. 어서 와라. 해숙은 담담히 대답했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영호와 정은이 서 있었습니다. 정은의 얼굴은 어제와 달리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제는 죄송했어요. 정은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해숙은 놀랐습니다. 정은이 자신에게 사과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괜찮다. 앉아라. 영호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은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 여행을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어머니랑 추석을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그래, 아픈데 여행을 어떻게 가겠니? 해숙은 정은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아프냐? 아, 네. 좀 나아졌어요. 정은은 배를 살짝 만지며 대답했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 분위기는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영호는 계속 해숙의 눈치를 보고 있었고 정은은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어요. 엄마, 혹시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왜? 아니, 그냥 옆집 아주머니가 어디 가셨다고 해서요. 해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부동산에 갔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그냥 동네 좀 돌아다녔어. 아, 그렇구나. 영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갑자기 정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제 너무했죠? 사실 여행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해숙은 정은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차갑던 정은이 갑자기 왜 이렇게 나올까요? 스트레스? 네, 사실 요즘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여행비도 만만치 않아서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기대하고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영호가 정은의 말을 끊었습니다. 정은아, 그런 얘기는 나중에. 아니야, 어머니께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 정은이 해숙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 요즘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요. 해숙은 의외였습니다. 영호가 대기업에 다니는데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무슨 소리야? 영호가 회사에서 과장까지 됐는데. 그게 영호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작년에 투자한 게 있거든요. 아파트 분양권인데 그게 좀 문제가 생겼어요. 투자? 네,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몇 개 샀는데 공사가 중단됐어요. 그래서 돈이 묶여 있는 상태고. 해숙은 점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났는 거야? 영호와 정은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영호가 입을 열려던 순간 정은이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든요.
해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집을 담보로? 네, 분당 아파트요. 그런데 투자가 실패하면서 해숙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아파트는 자신이 8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사준 집인데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얼마나 받았는데? 5억 정도요. 영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해숙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5억 원을 대출받아서 투자를 했다가 망했다고? 그럼 그 빚은 누가 갚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어머니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도와달라고? 네, 당분간만요. 분양권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갚을 수 있거든요. 해숙은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차갑게 굴던 영우와 정은이 갑자기 찾아온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돈이 필요해서였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2억 정도면. 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2억. 해숙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오늘 부동산에서 들은 집값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영호야, 너 정말 투자 실패한 거야?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영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왜 그런 말씀을? 엄마가 바보인 줄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부담스러워하더니 갑자기 와서 도와달라고? 이상하지 않니? 정은이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급한 상황이에요. 다음 주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경매? 네, 대출 상환이 밀려서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어요. 해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사준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그럼 그동안 영우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럼 너희는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거야? 그냥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거든요. 해숙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게 안타까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제의 차가운 대우가 떠올랐어요. 영호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 정말 투자 실패 때문이야? 영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한데? 사실 사업을 했거든요. 친구랑 같이. 그런데 그게 잘못됐어요. 드디어 진실이 나왔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사업 실패였던 거예요. 해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아침 부동산에서 12억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새로운 인생을 꿈꿨는데 이제 그 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번만 도와주시면. 영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해숙은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부담스러워하던 아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게 서글펐거든요. 일단 생각해보마. 해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까 집에 가거라. 해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우와 정은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럼 언제까지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급한 거 알겠는데 엄마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2억이 작은 돈이야? 네,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시간이 없어서. 정은이 말을 보탰어요. 해숙은 현관문까지 따라 나가며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영호야,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영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해숙은 그런 아들이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실망스러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조만간 연락할게. 해숙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영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업 실패, 5억 원 대출, 집 경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자신이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요? 새벽 5시 해숙은 일어나서 차를 끓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텃밭의 배추들이 이슬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배추들로 김치를 담가서 영호에게 갖다 주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해숙은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영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교 합격 발표 날. 그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오전 9시 해숙은 다시 한빛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어제 김혜숙인데요. 아, 어르신. 안녕하세요. 혹시 마음 바뀌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오히려 더 빨리 처리하고 싶어서요. 언제까지 팔 수 있을까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2주 안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다만 가격이 조금 낮아질 수는 있어요. 얼마나 낮아져요? 1억 정도는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11억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11억. 여전히 큰 돈이었습니다. 영호에게 2억을 준다 해도 충분히 남는 금액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금매로 내놓아 주세요. 네,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그런데 어르신, 이사 갈 곳은 정하셨어요? 해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향으로 가려고 해요. 전라남도 강진인데 거기에 집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강진이요? 좋은 곳이죠. 거기 매물 몇 군데 알고 있어요. 텃밭 있는 작은 한옥이나 전원주택 어떠세요? 네, 좋아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면 돼요. 그럼 제가 강진 쪽 동료한테 연락해서 좋은 집 몇 군데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를 원하시는지요? 혼자 살기에 적당한 크기면 돼요. 너무 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신 마당이 있고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곳으로요.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몇 군데 알아봐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해숙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생각만 해도 설레었어요. 어릴 때 뛰어놀던 그 골목들, 할머니가 키우시던 텃밭, 맑은 시냇물.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해숙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고향에 있을 때 찍었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27살에 남편과 함께 서울로 올라오기 전까지의 기억들이었죠.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었어요. 남편과 손을 잡고 논뚝길을 걷던 모습, 시장에서 함께 장을 보던 모습, 모든 게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는데 영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생각해 보셨어요? 응, 생각해 봤어. 그럼 해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영호야, 엄마가 돈을 줄 수는 있어. 정말요?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잠깐, 아직 끝까지 듣지 않았잖아. 영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돈은 줄 수 있는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갈 거야. 고향요?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이야. 너희는 너희 인생이 있고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잖아. 전화 너머로 영호가 정은과 뭔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런데 고향에 가시면 저희는 어떻게 연락드리죠? 전화도 있고 급한 일 있으면 찾아오면 되잖아. 그동안도 명절에만 보지 않았어?
그렇긴 하지만. 영호야, 솔직히 말해. 엄마가 없으면 편하지 않아?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부담스러워 했으면서 돈이 필요하니까 갑자기 효자 노릇하는 거 보기 싫어. 영호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해숙의 말이 전곡을 찔렀나 봅니다.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하지 마. 엄마도 이해해. 너희도 살기 힘들고 내 문제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겠지.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됐어. 어차피 엄마 마음은 정해졌어. 며칠 후에 은행 가서 돈 정리해서 줄 테니까 그때 와라. 네.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 정말 고향으로 가실 거예요? 응. 이 집도 팔 거야. 네. 집을요? 그래. 이제 혼자 살기에는 너무 커. 고향에 가서 작은 집 구해서 살 거야. 엄마.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가 너무했죠? 이제라도 깨달으니까 다행이야. 하지만 엄마 결심은 바뀌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해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았어요. 영호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고 해숙도 자신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 때였습니다. 저녁에 해숙은 오랜만에 고향 친구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해숙이야? 순아, 나야. 아이고, 해숙아. 언제 연락한다 했더니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게 지내. 순아, 내가 고향으로 내려갈까 생각 중인데. 정말? 언제? 아이고, 좋겠다. 여기 많이 변했어. 그런데 영호는 괜찮대? 해숙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영호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호는 이제 자기 살 길 찾았어. 엄마가 없어도 잘 살 거야. 그렇구나. 그런데 갑자기 왜 고향 생각이 났어? 나이가 드니까 고향이 그리워져. 그리고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래, 맞아. 우리도 이제 70이 넘었잖아. 남은 인생은 우리를 위해 살아야지. 순이의 말에 해숙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오래된 친구는 달랐어요. 순아, 혹시 거기 살만한 집 있어? 있지, 있고 말고. 면소재지에 작은 한옥 하나 나왔는데 딱 좋을 것 같아. 텃밭도 있고 조용하고. 그래, 얼마나 해? 한 2억 정도? 서울 기준으로는 싸잖아. 2억. 영호에게 줄 돈과 똑같은 금액이었어요. 뭔가 운명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아, 그 집 좀 알아봐 줄래? 그럼 내일 당장 알아볼게. 언제쯤 내려올 거야? 빠르면 2주 안으로. 아이고, 그럼 진짜 바빠지겠네. 걱정 마라. 내가 다 알아볼게. 그 집 주인도 내가 아는 사람이라 잘 얘기해 볼게. 고마워, 순아. 정말 고마워. 뭘 고마워해. 친구 좋은 일인데. 그런데 혜수가 서울 생활 정말 그만둘 거야? 응. 이제 지쳤어.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정작 그 아들은. 혜숙은 말을 멈췄어요. 무슨 일 있었어? 나중에 만나서 얘기할게. 지금은 좀 복잡해. 그래, 알겠어. 무슨 일이든 내가 결정한 거니까 응원할게. 빨리 와서 옛날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나서 혜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고향의 달도 이렇게 밝았을까요? 혜숙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45년간 살았던 이 집, 영호와 함께 만든 추억들이 가득한 이 공간을 떠난다는 게 아쉽긴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이제 정말 자신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고향이라. 혜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겠지?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정리하고 이사 준비를 하고 고향집도 알아봐야 했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해숙은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은행에서 돈을 정리하고 집을 금매로 처분한 계약서를 검토하고 고향집도 순위를 통해 알아보고 모든 일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다행히 집이 11억에 팔렸어요. 금매치고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었죠. 오늘은 영호에게 돈을 줄 날이었어요. 해숙은 아침 일찍 은행에 가서 2억 원을 찾았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니 기분이 묘했어요. 평생 살았던 집을 팔아서 생긴 돈의 일부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영호는 정확히 약속 시간인 오후 2시에 도착했습니다. 혼자 왔더군요. 엄마, 안녕하세요. 영호의 목소리는 어색했어요. 앉아라. 해숙은 식탁 위에 놓인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거기 2억 들어있어. 영호는 봉투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 하지 마. 이게 마지막이야. 네. 앞으로는 엄마한테 돈 얘기하지 마. 이제 앞가림은 스스로 잘해야지. 영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알겠어요. 해숙은 차를 끓여 영호 앞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뭐요? 너 정말 사업 실패한 거야?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영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사실은 주식이에요. 주식? 네, 작년부터 주식 투자를 했는데 코인도 좀 했고요. 그런데 다 잃었어요. 해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아니라 투자였다고? 그것도 도박 같은 투자를? 얼마나 잃었는데? 거의 다요. 집 담보 대출 받은 것까지 해서 8억 정도. 8억? 해숙은 목소리가 떨렸어요. 2억이 아니라 8억이라고?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영호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해숙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럼 2억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2억으로는 어떡하려고?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집을 팔아서 해결하려고요. 집을 팔아서? 네, 분당 집이 지금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15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8억 빚 갚고 나머지로는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 갈 생각이에요. 해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15억? 자신이 8억 5천만 원으로 사준 집이 15억이 됐다고? 15억이나 돼? 네, 분당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숙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굳이 자신이 집까지 팔아서 돈을 줄 필요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잠깐 뭔가 이상했어요. 영호야, 그럼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한 거야? 집만 팔면 되는 거잖아. 영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집을 팔려면 시간이 좀 걸려서요. 당장 이번 주까지 돈을 마련해야 하거든요. 이번 주까지? 네,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어요. 연체가 너무 길어져서. 해숙은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만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해서 자신에게 온 거였군요. 그럼 2억 받아서 급한 불 끄고 집 팔아서 나머지 빚 갚을 거야? 네, 그런 계획이에요. 해숙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진작 알았다면 자신의 집을 팔지 않고 영혼의 가족이 여기서 살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미 계약은 끝났고 고향으로 내려갈 준비도 다 했었어요. 영호야,
너 정말 한심하다. 엄마, 45살 먹고도 도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길래 이 모양이 됐니? 영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은이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할머니, 초등학생인 손주 민준이가 해숙에게 달려왔습니다. 민준아, 예준아. 해숙은 반가워하며 아이들을 안았어요. 학교는 오늘 일찍 끝났어요. 엄마가 할머니 보러 가자고 해서 왔어요. 정은이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해숙은 정은을 바라봤어요. 뭔가 의도가 있어 보였습니다. 정은아, 앉아라. 가족들이 모두 앉자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은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어른들을 바라봤어요. 정은아, 너도 알고 있었지? 영호가 주식하는 거? 정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말리지 않았어? 처음에는 말렸어요. 하지만 남편이 듣지 않았거든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만 하면서. 해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 생각이야? 영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분당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경기도 외곽에 작은 집을 사서 이사 갈 예정이에요. 경기도 외곽? 네, 파주나 양주 쪽으로요. 거기는 집값이 저렴해서 3억 정도면 괜찮은 집을 살 수 있거든요. 민준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이사 가요? 응, 민준아. 좀 더 넓은 집으로. 싫어요. 친구들이랑 헤어지기 싫어요. 그리고 학교도 바꿔야 돼요? 예준이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사 가기 싫어요. 해숙은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죄 없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었거든요. 아이들아, 잠깐 방에서 놀고 있어라. 어른들이 이야기할 것이 있어서. 아이들이 방으로 간 후 해숙은 영호와 정은을 바라봤어요. 너희는 정말 한심해. 아이들 생각은 안 하고.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겠어요. 정신 차린다고? 해숙은 쓸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미 다 늦었어. 해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진작에 이 상황을 알았다면 자신의 집을 팔지 않고 영혼의 가족이 여기서 살게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미 계약은 끝났고 고향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어차피 엄마는 고향으로 내려갈 거야. 이미 다 정해진 일이고. 엄마, 너희는 너희대로 잘 살아라.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키워라. 영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로 엄마를 힘들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하지 마. 이제 와서 소용없어. 방에서 나온 아이들이 해숙에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우리 언제 이사 가요? 곧 갈 거야. 할머니도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왜요? 같이 살면 안 돼요? 해숙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의 길을 가야 해. 민준이도 크면 이해할 거야. 할머니가 가는 곳에 우리도 갈 수 있어요? 나중에 할머니가 자리 잡으면 놀러 오렴. 그날 저녁 해숙은 혼자서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45년간 살았던 이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만약 진작 영호의 상황을 정확히 알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고 고향에서의 새 삶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틀 후 해숙은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45년간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영호의 어린 시절 사진, 남편과의 결혼 사진, 손때 묻은 그릇들.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떠나보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어요. 정은이었습니다. 혼자 왔더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은아? 웬일이야? 앉아라. 정은은 평소와 달리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뭔데? 정은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네, 분당 아파트가 15억이 된 게 맞긴 한데 그게 다 담보로 잡혀 있어요. 해숙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소리야? 남편이 주식하면서 아파트를 여러 번 담보로 잡혔거든요.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대부업체까지 거의 아파트 시세만큼 빚이 있어요. 해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집을 팔아도 빚만 갚고 끝난다는 거야? 네. 오히려 모자랄 수도 있어요. 뭐라고? 정은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남편은 계속 거짓말만 하고 해숙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영우가 또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그럼 어머니에게 받은 2억 원도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셈이죠. 영우는 알아? 내가 여기 온 거? 아니요. 남편은 아직도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변호사한테 상담받아 보니까 정말 답이 없대요. 변호사? 네, 몰래 상담받아 봤는데 개인회생이나 파산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해숙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이라니. 그럼 영우는 완전히 망한 거였어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 그게 문제예요. 정은이 더욱 울었습니다.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낼 것 같고 집도 없어지고. 해숙은 정은을 바라봤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은아,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정은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저희가 어머니 고향에 함께 갈 수는 없을까요? 해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 제대로 된 집도 없고 어머니 고향에 가서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 정은아, 그게 무슨 소리야? 저희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걸 알아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짜 효도하고 싶어요. 고향에서 어머니 모시면서 살고 싶어요. 해숙은 당황했어요. 갑자기 웬 효도 타령일까요? 그동안은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더니. 정은아, 솔직히 말해. 갈 곳이 없으니까 나한테 온 거지? 정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희가 언제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니? 명절에도 여행 간다고 하고 부담스럽다고 하고. 이제 와서 왜?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해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주들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지만 영우와 정은의 태도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우가 들어왔어요. 정은아, 여기 왜 있어? 찾았잖아. 영우는 정은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울어? 해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우야, 와서 앉아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정은이가 다 말했어. 아파트에 담보가 잡혀 있다는 것도, 빚이 15억이라는 것도. 영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그게 또 거짓말하려고? 이제 그만해. 영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다 해결돼. 45살 먹고 뭐 하는 짓이야? 엄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해숙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한심하면서도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도와줄 수도 없었고 도와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영호야, 이제 정말 끝이야. 엄마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집도 팔았고 내 인생도 살아야 해. 엄마, 그럼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해. 정은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랑 같이 고향에 가주세요. 제가 진짜 잘할게요. 정은아, 일어나. 어머니,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저희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게 너무 괴로워요. 해숙은 정은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아이들은 죄가 없었으니까요. 영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도박 같은 거 절대 안 하고 어머니 모시면서 살게요. 너희가 언제부터 나를 모신다고 했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라도는 없어. 해숙은 단호했어요. 너희는 서울에 남아서 어떻게든 해결해. 나는 고향에 가서 혼자 살 거야. 엄마, 결정한 거야. 더 이상 말하지 마. 정은과 영호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매달렸지만 해숙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어요. 45년간 아들만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내일 고향으로 떠날 거야. 너희는 이제 진짜 어른이 되어야 할 때야. 그날 밤 해숙은 마지막 밤을 보내며 생각했습니다. 이 결정이 맞는 걸까요? 하지만 더 이상 뒤돌아보고 싶지 않았어요.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5시 해숙은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45년간 살았던 이 공간의 모든 구석구석이 추억으로 가득했어요. 부엌에서 영호를 위해 밥을 지었던 기억, 거실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었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모두 과거였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버스표는 오전 10시였어요. 순이가 미리 알아본 강진의 작은 한옥집도 계약이 끝났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만 남았습니다. 해숙은 작은 가방 하나에 꼭 필요한 물건들만 챙겼어요. 추억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몸은 가볍게 떠날 생각이었거든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자. 해숙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늦은 시작이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젯밤 영호와 정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특히 아이들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민준이와 예준이는 정말 죄가 없는데. 오전 8시 해숙은 결국 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영호야, 나야. 너희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어? 지금은 임시로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 혹시 전세로 들어갈 집 알아봤어? 엄마, 그게 보증금이 없어서. 해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경기도 외곽 작은 집이라도 최소 8천만 원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알겠다. 내가 보증금은 대줄게. 엄마, 정말요? 대신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다시는 엄마한테 손 벌리지 마. 네. 정말 감사해요. 엄마, 감사하다는 말 하지 마. 이건 아이들을 위한 거야. 전화를 끊고 해숙은 은행에 가서 8천만 원을 영호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가는 택시 안에서 해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5년을 살았던 서울을 떠나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쉽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강진까지는 5시간 정도 걸렸어요.
버스에서 내리니 맑은 공기가 코끝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고향의 냄새였구나. 해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해숙아, 순이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정말 왔네. 순아. 해숙은 오랜 친구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울지 마,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집 구경하러 가자. 순이가 안내한 집은 작지만 아늑한 한옥이었어요.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고 뒤편으로는 산이 보였습니다. 어때? 마음에 들어? 좋다. 정말 좋아. 해숙은 마당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집에 짐을 풀고 나서 해숙은 순이와 함께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어릴 때 뛰어놀던 그 골목들은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정겨웠어요. 해숙아, 그런데 영우는 어쩌고 혼자 내려왔어? 해숙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순이에게 모든 걸 얘기해야 할까요? 순아, 사실은. 해숙은 순이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털어놨어요. 영호의 도박, 거짓말, 그리고 자신이 내린 결정까지. 아이고, 그런 일이. 그래도 잘했어. 이제 내 인생 사는 거야. 맞는 결정인지 모르겠어. 손주들 생각하면. 해수가 내가 평생 희생하면서 살았잖아.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야 할 때야. 그날 저녁 해숙은 새 집에서 첫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들리는 벌레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해숙은 텃밭을 가꾸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상추, 깻잎, 고추. 작지만 알찬 텃밭이 점점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응, 영호야. 잘 지내고 있어? 네, 경기도 파주로 이사했어요. 집은 작지만 아이들이 적응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보증금 덕분에 이사할 수 있었어요. 됐다. 그런 얘기 하지 마. 엄마,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방학 때 찾아뵐 수 있을까요? 해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아이들이 그립긴 했지만 생각해보마. 너희들 생활부터 제대로 정리해라.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해숙은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상추가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어요. 이제 곧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해숙이 돌아보니 민준이와 예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영우와 정은도 뒤따라 오고 있었어요. 너희가 어떻게 해? 할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민준이가 해숙을 꼭 안았어요. 해숙은 당황했습니다. 영호야, 갑자기 왜? 엄마, 죄송해요.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해서. 그리고 저희도.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은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해숙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반가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무슨 일로 온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산도 있고 텃밭도 있고. 예준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그래, 좋지? 할머니, 우리 여기서 같이 살 수 있어요? 해숙은 아이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쉽게 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아, 잠깐 할머니랑 놀고 있어라. 엄마 아빠랑 얘기할 게 있어서. 마당 한편에 앉은 해숙은 영호와 정은을 바라봤어요. 솔직히 말해. 뭔 일이야? 영호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그냥 정말 보고 싶어서 왔어요. 거짓말하지 마. 정은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남편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나이도 있고 신용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혹시 여기서 뭔가 할 일이 있을까 해서요. 농사라든지. 해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그냥 온 게 아니었군요. 영호야, 너는 농사가 뭔지 알기나 해? 엄마, 배우면 되죠. 정말 열심히 하겠어요. 해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들이 이곳에서 자란다면 분명 좋을 거예요. 맑은 공기, 넓은 자연. 서울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영호와 정은을 믿을 수 있을까요? 또 실망시키는 건 아닐까요? 일주일만 있다 가라. 그동안 생각해 볼게. 정말요? 엄마, 감사해요. 해숙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니야. 그리고 만약 여기서 산다면 내가 정한 규칙을 지켜야 해. 네, 뭐든지 하겠어요. 도박은 절대 안 돼. 그리고 거짓말도 안 돼. 아이들 교육에도 신경 써야 하고. 네, 약속할게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가족 식사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고향집에 울려 퍼졌어요. 해숙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해숙은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행복도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의미의 강한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내일 저랑 텃밭 구경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그래, 내일 할머니가 맛있는 상추도 따서 먹여줄게. 해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제는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 것이었어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다 들으셨다면 잘 들었습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햇살 같은 순간들이 가득하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